만점자의 눈! 반갑습니다. 박나서입니다. 아폴로 계획을 추진하던 존 F 케네디가 1962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온 인류가 새로운 길을 여는데 이만한 기회가 없다. 하지만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왜 하필 달입니까? 이 질문에 케네디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이다. 바로 달 탐사를 통하여 인류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수학에서도 많은 수학자들을 도전하게 만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곡선 아래의 영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입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수학자들을 매료시켰는데요. 영역에 대한 생각은 주로 도형에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원이라든가 사각형이라든가 삼각형 같은 웬만한 도형들은 이런 기본 도형의 면적으로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의 경과를 보여주는 자연현상의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면적들이, 영역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중력이라든가 인구 증가 같은 거 말이죠. 여러분 중 누군가는 물을 겁니다. 곡선 아래의 영역이 뭐가 중요한가? 이건 기하학적인 도형도 아니고 함수잖아. 이때 케네디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학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곡선 아래의 영역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바로 이탈리아 수학자 보나벤투라 카발리에리입니다. 단면의 비가 일정하면 부피의 비도 일정하다는 카발리에리 원리의 창시자죠. 바로 구분구적법의 시초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카발리에리가 함수를 관찰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곡선은 움직이는 점의 좌치로 이해하고 면적은 움직이는 선의 좌치로 이해하는 것이죠. 즉 카발리에리는 곡선은 점의 총합으로, 면적은 선의 총합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두질 않았어요. 카발리의 아이디어는 영국에서 극한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정리해낸 존 윌리스가 카발리의 생각을 보완하게 됩니다. 카발리에리와 존 윌리스의 노력으로 함수와 그로 인해 유도되는 영역 함수 간의 산술적인 관계를 알아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항함수의 부정적분 형태를 찾아낸 것이죠. 이후 게르드 페르마가 곡선 아래의 영역을 무한히 많은 직사각형으로 곡선을 잘게 자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카발리에 윌리스로부터 페르마까지 이들은 적분의 기초는 세웠지만 미분과의 연관성은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동시대에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찾게 됩니다. 카발리에리의 업적으로부터 라이프니츠는 곡선 아래의 영역을 구하는 기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그 영역이 만들어내는 함수와 미분 사이의 관계를 자신의 미분법을 활용을 하여 역관계임을 밝혀냅니다. 이에 라이프니츠는 총합을 나타내는 썸으로부터 인테그랄 기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수많은 무한히 작은 영역들의 합이란 뜻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인테그랄 y를 함수 y 곡선의 아래의 영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종류의 적분은 역미분, 즉 부정적분으로 알려지게 되죠. 라이프니츠가 영역함수가 미분의 역관계임을 밝혀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함수를 역미분함수,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라이프니츠는 두 경계 사이 곡선 아래 영역을 나타내는 정적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미분으로 유도된 영역함수 값은 윌리스의 방법으로 계산하게 되죠. 이렇게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의해서 미적분의 기본 원리 두 가지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말은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의 역연산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미분과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적분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도 이제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것이 미분의 역연산을 통한 단순한 계산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 이후에도 수학자들은 적분에 대한 개념을 더욱더 엄밀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특히 리만은 적분 가능한 함수를 확장시켰고 리만합의 극한으로서 정적분을 정의하였습니다. 이전 교육과정까지만 하더라도 리만합의 극한으로서 정적분을 정의하였는데요. 2015년도의 연구 결과에 의하여 우리 교육과정이 변화하게 됩니다. 한편의 논문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미분과 적분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상은 핀란드, 영국, 일본, 미국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구분구적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적분이 곡선의 아래 영역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직관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1980년 미국에서 미적분학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미적분의 형식 논리에 치우쳐진 점을 비판한 것이죠. 그래서 시간, 거리, 속도 같은 운동 현상을 관찰을 하고 운동 맥락의 문제로서 적분을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수업을 개편하면서
정적분은 자연현상을 미분 방정식과 연결짓는 수학적 도구로서 인식을 하게 되었고, 미분과 부정적분은 이러한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법으로서 다뤄지게 됩니다. 미국의 이러한 미적분 개혁운동은 다른 나라들한테도 영향을 주어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더 이상 리만합의 극한으로 정적분을 다루지 않게 된 것이죠. 실제로 리만합의 극한으로 정적분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학생들한테 정적분에 대한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적분은 정확한 결과값임에도 불구하고 리만합의 극한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 적분이 근사값이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수학 내적으로도 리만합의 극한을 제외하고서는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푸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리만합의 극한을 띄워놓고 곧바로 정적분과 곡선 아래의 영역을 연관시켜 정의하고 무한급수와 정적분을 분리해도 되는 것입니다. 핀란드,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적분이 끝난 다음에야 수열의 극한과 급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미분과 적분의 도입을 쉽게 하여서 수열의 극한, 무한급수라는 사전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이죠. 적분을 구분구적법으로 소개하는 방법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선행 지식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분구적법을 형상화한 리만합의 극한은 인신론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곡선 아래 부분의 면적을 미분하면 함수값이 된다는 것을 1차식으로부터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소개를 하게 되며, 미국에서는 구분구적법의 아이디어를 정해진 구간 내에서 파티션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의 근사값을 구하는 정도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적분 공식을 증명이나 설명 없이 완전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적분의 목적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도구임을 명확하게 한 것이죠. 따라서 변화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외국의 경향을 따라가는 것으로서 계산법으로서의 적분을 더욱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